구독자 여러분, 이제 곧 6.3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실거주는 보호하되 고가주택과 투자 목적 보유에는 세금을 더 공정하게 매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거래가 막혔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 이후 어떤 이슈를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부동산에서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토호제, 고가주택 세금, 그리고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재건축 인허가 속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도시계획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정부와 국회 방향에 따라서는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실거주 보호, 투자 수요 억제, 그리고 공공성 강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집에 사는 사람은 보호하되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과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조건 규제만 강화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공급 부족 문제도 크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철학은 부동산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입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무려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이 장특 혜택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특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로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더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는 장특공제 핵심은 보유기간보다는 직접 실거주를 얼마나 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서울에 오래 보유한 집이 있거나 본인이 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상속 증여 이후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장특공제 개편 논의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여당의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공급 부족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재건축을 무조건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책을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당은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란 공공기여, 공공임대,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것입니다. 즉, 여당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건축이 단순히 조합원과 투자자의 자산 중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발 이익의 일부는 사회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재건축은 속도전보다는 공공성, 형평성,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의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얻은 투자 이익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세금은 아니지만 얻은 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자는 환수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부분에서는 여당이 상대적으로 강화 기조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당 입장에서 모든 세금을 무조건 올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가주택, 다주택자, 투자 목적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야당의 입장은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세금 완화입니다. 야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세금과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서 거래가 막히고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공급이 더 부족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려면 세금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계열의 정책을 보면 정비사업 속도전, 용적률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토호제 완화 같은 방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부동산 철학, 집값 안정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다. 공급을 막아놓고 세금만 올리면 시장이 더 왜곡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장특은 1주택자의 중요한 보호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나 고령층 입장에서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주 이전도 어렵고 노후 자금 활용도 어려워진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세대가 20년, 30년 전에 산 집이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상 팔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이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장특공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금 완충 장치라는 것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은 여당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야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정비 사업은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같은 정책들을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야당의 정책은 부동산 공급을 막지 말고 빨리빨리 짓게 하자는 방향입니다. 야당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세금 방향은 완화 기조가 뚜렷합니다. 즉 야당의 세금 방향은 세금을 낮춰 거래를 풀고 공급을 늘려 시장을 정상화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여부입니다. 장특공제가 보유기간 공제가 줄어드는지 실거주 요건이 더 중요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장특공제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거주가 불가능한 빌딩 같은 근생 건물은 장특공제 자체를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보유세의 방향입니다. 보유세가 현행대로 유지될지 완화될지,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유세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현행 60%에서 기존 95%까지 원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기초연금, 상속 증여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중과가 다시 강화될지 유예될지 또는 폐지될지에 따라 시장의 매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과세가 다시 시작이 되었지만 국회 방향에 따라서는 중과 정책이 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인허가 속도, 용적률 상향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느냐 완화되느냐에 따라 강남 지역과 핵심 지역의 거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요즘처럼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점점 더 많은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중시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완화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 방향을 모르면 세금 전략을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집값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금, 규제, 공급 이렇게 선거 결과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